안녕하십니까. 원하는 것을 인터뷰하는 원터뷰입니다. 오늘은 게스트 두 분을 모셨습니다. 각자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우라고 합니다. 원터뷰의 게스트로 이제 오게 됐고, 운동을 지도하게 된 지는 한 10여 년 정도 됐고, 지금은 이제 모 기업에서 대표님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원터뷰에 출연하게 된 전승민이라고 합니다. 저 역시 체육학을 전공해서 지금까지 계속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요. 트레이너도 했었고 필라테스 강사로도 일을 했었고 지금은 저 역시 임직원들을 관리하는 그런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주제가 또 요새 좀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면서 네. 가벼운 옷을 입게 되면은 네네. 자연적으로 좀 몸매 관리, 몸매 관리 예. 이런 거에 좀 신경을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주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려고 나오신 거죠, 결국은? 예, 맞습니다. 단답으로 끝난 거야? 어. 어떻게 하시다가 이렇게 네. 운동에 좀 관심을 갖게 됐는지 그게 제일 궁금해요. 어떻게 하다가 관심을 갖게 됐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뛰어노는 걸 좋아했어요. 운동하는 거 자체를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가난한 늘 시절을 좋아했어요. 그렇게 뭐 가난하지 않고 오해하지 마시고 뭐 솔직히 말해서 고등학교 때 이제 대학은 진학해야 되겠고 운동은 좋아하고 공부는 하기 싫고 하다 보니까 이제 공부하는 것보다는 좀 더 쉽게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신체적인 어떤 운동 역량이 좋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상대적으로 그냥 공부보다는 운동이라는 것에 흥미를 많이 갖고 있어서 그런 건가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대학을 가기 위해 공부보다는 내가 운동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그런 마음에 좀 선택을 했어요. 사실. 결국에는 중요한 어떤 갈림길 속에서 본인이 선택한 거는 공부보다는 내가 더 잘하고 재밌는 거, 그게 이제 운동이었던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운동을 관련된 어떤 스포츠학과를 진학을 하시게 된 거. 그렇죠. 예. 그럼 현우 씨는 어떻게? 저도 약간 좀 비슷한데, 저도 아무래도 운동을 하는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 운동을 좋아할 겁니다. 그렇죠. 뭐 농구부터 시작해서 축구, 그쵸. 뭐 이제 학창 시절에 이제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내는데, 저도 이제 그러던 와중에 사실 저도 뭐 똑같지만 공부에 그렇게 자신이 있진 않았고, 그리고 이제 운동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사실 다른 친구들보다는 내가 잘하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고, 그쵸. 그게 제가 잘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근데 생각보다 빨리 저는 중학교 때부터 체육 쪽으로 진학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공부를 하고 못 하고를 떠나서.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생각보다 이제 점수가 잘 나왔는데 고등학교 선생님이 제가 이제 체육 교사가 되고 싶다라고 하니까 왜 벌써부터 진학을 그쪽으로 하려고 하냐. 저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체육 선생님이 하고 싶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이쪽 길로 사실 가고 싶다. 이렇게 해서 그 생각을 갖고 저는 계속 이제 대학을 가고 그 다음에 또 바로 또 석사를 가고 또 박사를 가고를 계속 이제 진행을 한 거죠. 근데 또 좀 궁금한 게 각자 자기가 전공하는 종목이 예, 다시 맞습니다. 따로 있잖아요. 예. 근데 사실 아니지. 전공하는 종목이 따로 있진 않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착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체육학과 나왔다고 하면은 뭐 어떤 운동을 뭐 전공했냐는 식으로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체육과에 들어가는 사람이 두 분류가 있어요. 두 분류. 그러니까 첫 번째 부류가 뭐 체대입시학원을 다녀서 그냥 일반적으로 체육학과라는 곳에 진학을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우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선수 생활을 하다가 대학교에 입학한 애들. 걔네들을 보통 이제 대학교에서는 특기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특기생하는 애들은 그냥 그 선수 생활을 하면서 대학교를 다니는 거고 우리는 그 체육학과를 다니면서 체육교육학과를 나온 애들은 뭐 선생님이 준비를 하든 아니면 뭐 체육학과에서 여러 가지 운동을 배웠을 때 뭐 이런 운동이 뭐 나랑 잘 맞아서 뭐 누구 뭐 수영 강사로 가고 뭐 누구 뭐 트레이너로 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각자의 진로를 이제 잡는 거지 사실 어떤 운동을 전공했다라고 하기는 힘들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요새 좀 각광받는 사회체육학과 쪽에서 각광받는 직업이라든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전공을 살려서 간다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어렵죠. 정말 어렵죠. 진짜 어렵죠. 사실 기업을 보고 가는 게 전 제일 좋은 것 같긴 해요. 지금 두 분처럼. 예. 그러니까 그게 바로 처음이 되기는 사실 어렵고 그렇죠. 저와 같은 과정에서의 어느 정도의 자기가 지금 당장에 뭘 보지 말고 스펙을 쌓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뭐 병원에도 한 1, 2년 정도 근무를 해보고 그리고 뭐 호텔에도 할 수 있으면 1, 2년 정도 근무. 돈을 많이 벌지 않더라도 그러면 그게 이력이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로 인해 딱 안정적인 자리를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제가 봤을 때는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뭐 이 친구도 석사를 하고 저도 계속 그 길을 갔지만 저는 제 후배들이나 애들도 막 저한테 물어봐요. 뭐
제가 뭘 하려고 하는데 이게 괜찮겠냐, 이거 어떻게 하겠냐. 그러면 그 중에서도 뭐 어디 자리가 좋냐 이런 거보다는 공부를 좀 더 자기가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저는 가감없이 그렇게 하라고 해요. 뭔가 그게 지금 당장에 사실 빛을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로 인해 뭔가가 됩니다. 그로 인해 뭔가가 됐고 저도 그로 인해 뭔가가 됐고. 되게 참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체육을 하는 사람들은 약간 공부를 좀 등한시했다라고 좀 생각하는 경우가 사실 있긴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맞습니다. 지금 현우 씨처럼 좀 좋은 스펙과 이런 걸 갖기 위해서는 또 경험도 중요하지만 거기 안에서 자기 개발 공부가도 진짜 필요하다라는 그렇죠, 그렇죠. 게 좀 네네네. 유효한 것 같아요. 네, 그죠? 10여 년 동안 계셨으니까 네. 운동에 어떤 트렌드의 변화가 있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했어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들고 무겁게 들고의 그런 전형적인 볼륨을 업 시키는 운동들이 처음에 주를 이뤘다면 약간 이제 그런 크로스핏이나 그렇게 약간 액티비티한 운동들이 조금 제가 봤을 땐 트렌드를 이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승민 님이 얘기한 것처럼 네네. 교정 운동들이 교정 운동. 또 제가 봤을 땐 그 다음 자연스럽게 타겟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는 그때부터는 뭐 이제 뭐 필라테스부터 그렇고 또 계속 그 색깔들은 있는 와중에 뭐 여러 방면의 이제 뭐 운동들이 나타나기 네네.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진짜 너무 다양해진 것 같아요. 너무 다양해져서 뭐 하나가 딱 트렌드다라고 보기가 조금 어렵지만 그나마 그 뭐 유행은 돌고 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트렌드는 뭐 여러 유튜브나 이런 데 봐도 사실 제일 핫한 건 보디빌딩식의 그런 유튜버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온 거죠. 멋진 더, 몸, 네. 그렇죠. 좀 자극적인 그쵸. 주제, 뭐 빨리 몸을 만들 수 있다, 빨리 몸이 좋아질 수 있다, 뭐 이거 하면 된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불 붙는 걸 보면 약간의 지금 트렌드는 다시 그 좀 더 전문적인 보디빌딩식의 운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제 생각은 좀 다른데요. 네네네. 네, 물론 맞는 말이긴 한데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트렌드랑 우리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트렌드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이제 좀 자극적인 그런 뭐 이쁘고 뭐 빨리 살 뺄 수 있고 뭐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늘 많았고 지금은 워낙 정보가 많다 보니까 뭐 더 많은 거고.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전문가들은 좀 이제 공부의 깊이가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은 고객들의 수준도 많이 올라갔어요. 나는 그 이상 이제 더 알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가끔씩은 나도 모르는 걸 얘기하면은 저도 약간 당황할 때가 있어요. 저걸 어떻게 알지? 저게 그랬나? 저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전문가들에 있는 사람들의 수준이 솔직히 말하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체육과학이 발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뼈랑 뭐 근육만 알았다. 그럼 뭐 이제 신경, 뭐 아주 높게는 이제 뇌의 구조까지 우리가 뇌를 이해하면서 우리 몸이 어떻게 컨트롤 되는지까지 공부를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도 거기까지 수준이 이제 점점 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솔직히 말하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뭐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들에 비해 트레이너가 받는 대우가 좀 이게 낮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런 얘기 많이 처우가. 들었어요. 네. 근데 사실 전문가예요, 전문가. 맞아요. 물론 뭐 공부를 안 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 당연히 도태되니까. 그렇죠. 네.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한 향후 10년, 10년 정도 흐르면은 와, 의사 정도의 수준의 그런 지식에 도달하지 않을까라고 근데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지금 승민 씨 말에 되게 공감을 하는 게 뭐냐면은 물리치료사 분들도 예전에는 약간 의사이긴 하지만 맞아요. 약간 뭔가 조금 그 그룹에서 소외된 어떤 그쵸. 느낌이 많이 있었다면은 지금은 아까 말씀하셨던 교정 체육 같은 것들이 활성화되면서 그런 분들이 또 이제 굉장히 각광받기 시작하고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뭐 현대사회에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거북목이라든지 그렇죠. 뭐 라운드 숄더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분들한테 좀 가면서 좀 되게 그런 치료 같은 게 체계화되는 게 많아지니까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또 더 나아가서 확장되다 보면은 전문적으로 이렇게 운동과 뭐 근육, 뼈, 나아가서 신경과 뇌까지 관여할 수 있는 그런 트레이너분 단 전제는 정말 전문적인 사람들이 하나겠죠. 네. 그런 분들이 진짜 그런 식으로 각광받을 것 같아요, 저는.
되게 공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외국은 그래서 되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렇게 몸이 좋고 이런 트레이너들이 사실 각광을 받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외국은 되게 나이가 이제 지긋이 있고 케이스들을 많이 경험을 했고 정말 이제 잘 아는 똑똑한 사람, 그러니까 몸이 좋은 트레이너가 좋은 트레이너가 아닌 정말 많이 알고 있고 케이스가 많은 트레이너가 인정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마 차츰 이제 뭐 우리나라도 좀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라고도 맞아요. 생각을 할 수는 있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좀 더 발전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왜냐면은 약간 아무래도 트레이너 하시는 분들이 항상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자기 직업 수명이 너무 짧다. 그쵸. 그런 얘기를 많이 맞아요. 하시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더 나아가서 좀 더 전문가적인 위치에 가 있다 그쵸. 보면은 예. 또 이제 그런 분들을 바라보고 오는 그런 그렇죠. 이제 후배 트레이너 분들이라든지 그런 이제 조직이라든지 이런 사회가 좀 더 굳건해지니까 그렇죠.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실제적으로도. 그렇게 돼야 또 저희들도 좋은 거죠. 그쵸, 그쵸. 그만큼 롱런 할 수 있고 그쵸. 또 그만큼 일자리 창출이 되고 뭔가 커질 수 있는 그쵸. 기회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직업에 대한 가치가 생긴다는 그렇죠. 거죠. 예.